제가 예전에 투자를 공부하려고 어떻게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제 공부를 하게 될 때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자 저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꾼 투자 마인드를 강력하게 준 책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면은 김유라 작가가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인생책 베스트 넘버 원으로 가져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책은 제 제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분을 소개하기가 좀 곤란한 어떤 그런 이분의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밤 11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책 내용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빗대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야성을 잃어버렸대요. 야성이 뭐냐면 맹수가 이렇게 사냥하듯이 다니는 그런 야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따박따박 월급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살펴주고 그런 삶을 대부분 많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의 그런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 갇혀있는 사육사가 맛있는 고기를 다 발라먹고 남은 찌꺼기의 고기 그런 것만 언제 줄까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기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사육사가 던져준 것만 그냥 받아먹는,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또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린 호랑이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대부분의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린,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린 호랑이는요, 미분양 아파트를 봤을 때 미분양에는 이유가 있겠지, 지레 짐작하고 둘러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혼자 움직이는 것은 어디든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데요. 프레드릭 레빙턴의 경기순환, 더 트레이드 사이클, 투자를 하는 사이클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트레이드 뜻이. 연못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을 비유했다고 합니다.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고자 할 때 얼음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의 정도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더 커진다. 같은 연못 위에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얼음이 깨질 위험은 더 커진다는 합리적인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안전해 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생겨나고요. 신뢰가 감염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음 위에 한 명이 올라가야 안전하겠어요? 다 같이 올라가야 안전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혼자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깨져서 죽을까 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내가 정말 최악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구명조끼도 있고요. 아니면 저 멀리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봐줘, 무슨 일 생기면 119 불러줘 라고 친구를 한 명 세워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다 올라가서 노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저 연못에 가서 우리 놀자라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낮은 이익을 바라면서 동시에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의 논리는 틀린 것이다. 일찍 움직이지 않고요. 나중에 들어가면요. 위험은 높아지고 수익이 줄어든대요. 근데 일찍 움직여요. 아무도 사지 않은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내가 탁 잡으면 가장 싸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죠. 당신이 스스로 고기를 차지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언제나 고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적은 이익에 만족해야 한다. 이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사업을 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일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혼자서라도 움직여야 한다. 자, 근데 혼자서 움직여야 되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데 전문가 의견도 의존하지 말래요. 너무 두렵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야성적인 호랑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야성적인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 자극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충전된다.
그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장마 끝에 태양빛을 만난 것처럼 온몸이 따뜻해진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빛을 만난 것처럼 몸이 따뜻해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들부들 떨게 하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몸이 차가워지나요?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가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난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 좋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저속한 단어를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부류이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저속한 단어를 입에 담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부류입니다. 우리는 공주, 왕자, 끼리끼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 같아서 내가 자성을 잃어도 그들 곁에 다가갈 때 없던 자성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자석이래요.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성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철이 나에게 붙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다시 뭐가 생겨요? 자성이 생겨요. 그래서 자석이랑 같이 있으면 자석이 되는 거랑 같은 원리죠. 되살아난대요. 저는 이런 야성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현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책을 봤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볼 수 있어 너무 좋죠. 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이제 시작했대요. 미래에는 이런 사업이 뜰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비대를 만들었대요. 언제? IMF 시절에 비대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근데 비대가 도무지 먹혀들지 않았대요.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지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청결함과 상쾌함에 누구라도 호응한다. 그 사업자가 2년, 3년만 늦게 시작했던들, 아니면 그가 조금 더 큰 자금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던들 어쩌면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이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했다 한들 시점을 맞춰 길목 잡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지금 미래를 예측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도 힘들고요. 너무 늦게 가도 수익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국제 페트롤 잼버리 가서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이들에게 CW 모르스 부호를 제가 알려주는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자격증도 있고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추어 무선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려주러 갔는데 당시에 삼다수라는 물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물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구나. 제주도의 물? 뭔가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때 삼다 맑은 공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 하고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공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공기니까. 그래서 삼다 맑은 공기 너무 예쁘잖아요. 그 통도 이렇게 파란 이런 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봉사활동했다고 한 박스를 삼다 맑은 공기를 주셔서 집에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삼다수 2002년도 삼다 맑은 공기 사업은 망했고요. 삼다수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지만 사실 그 20년 전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제주도에만 있는 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미래 예측과 함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최대의 투자 신탁 기금인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의 매니저 피터 린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이분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도 뭐 부동산 주식이나 뭐 오른다, 뭐 어쩐다, 뭐 하반기는 어쩌고 상반기는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세를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마야인의 신화를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해 대비하기래요. 자, 우리가 뭔가 대비하고 있고요. 뭔가 예측하는 것은요.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과거를 토대로 대비합니다. 미래를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붕괴되고 그때마다 마야인들은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자구책을 마련했대요. 하지만 그 자구책은 언제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대비한 것이다. 맨 처음에는 세상에 홍수가 났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보다 높은 지대의 숲속에 들어갔대요. 홍수에 이제 잠기지 않은. 높은 둑을 쌓고 벽을 올려 그들의 집을 나무에 둘러싸이게 만들었대요.
그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어버렸는데 다음은 세상이 불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대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숲에서 내려와 될 수 있는 한 숲과 나무들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그들은 울퉁불퉁하고 험한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에다 돌로 집을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이 지진으로 망가져버렸다. 자,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과거의 지표와 과거의 사례를 뛰어넘는 사건과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9.11 테러 사건을 짐작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 하루 전날 옵션 거래를 한 투자자들 가운데는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엄청난 부를 얻기도 또는 잃기도 했다. 이제 아주 오래된 책인 느낌이 오죠. 9.11 테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놀라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은요, 투자를 할 때 절대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측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것까진 좋은데 분명하지 않은 길로 섣부르게 자신을 내몰지 말아라 라고 해요.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는 설사 기회를 놓치더라도 저 돈은 내 인연이 아니겠거니 체념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야. 아주 오래전에. 9.11 테러 얘기를 할 정도로 오래전입니다. 9.11 테러 저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이 9.11 테러 얘기하는 이 오래된 책에서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확실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때는 너무 기회를 잡으려고 나를 위험에 노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이. 재벌도 아니고 막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때에 따라서는 집안 전체의 실패가 될 수 있다. 나 하나의 실패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된다. 크게 못 먹어도 좋으니 3점이 나면 스톱을 외쳐야 된대. 여러분, 호황기에는 못 먹어도 고 하면 돼요. 고. 근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를 때는 3점만 나면 스톱하라고 합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면 화려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입이 훨씬 수익이 높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주변에 데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별표 할게요. 주식할 때 하루 만에 단타 치는 것을 데이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아요. 요즘 같은 때 요즘 데이 트레이닝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반대 급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머니게임은 반드시 한 번을 잃게 되고 그 한 번으로 인해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둔 수익을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투자한 뒤에 상승하면 이익이고 하락하면 손실인 게임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게임은 적어도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을 때 버리는 게임이다. 설사 잘못해서 1, 2억쯤 날리더라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버리는 게임이다. 그래서 옛날 장수들은 이겨놓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길,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권한다. 제가 이제 투자해서 실패하고 이 책을 봤을 때, 내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를지 썰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돈만 던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주식에서요, 모든 매수자에게 추가 매입 여력이 없다면 주식이 어떻게 상승하겠는가? 그래서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별표할게요. 수급,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 집도 수요와 공급이고요. 주식도 수요와 공급이에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미들이 신용으로 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 금융위기 때는 이런 기사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이런 기사 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지만 개인이 신용으로 사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 개미가 돈을 벌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 이런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최종으로 받아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원리는 동일하다. 아직 승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게임에서 나는 하수라는 뜻이다. 자,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거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라는 게 안 보인다 라는 건 나는 하수란 뜻이래요. 그것은 게임을 해봐야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 승부는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이 나 있다.
승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그 판에 나보다 더 쟁쟁한 고수가 있다는 뜻이다. 투자의 게임은 진검승부의 세계이다. 바둑처럼 급수별로 겨루는 것도 아니고 미리 두세 점 접어두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권투나 유도처럼 체급별로 게임을 펼치는 것도 아니다. 고수나 하수나 같은 링에서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 핸디캡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 분야에 분명히 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수와 여러분들이 같은 것을 놓고 게임을 한다면 체급이 다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급이 다른데 싸우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가야겠죠. 머니게임에서 고수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대. 아이고 무서워라. 그죠? 불경기일수록 근데 부동산 경매가 큰 매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잃지 않는 게임이 여기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라면 이 점 역시 곤란할 테지만 굉장히 경매가 불경기일수록 매력이 있다고 해요. 이유는 경매는 고독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때 없는 돈 끌어다가 청약 경쟁에 참여할 것도 아니다. 자, 요즘 7월까지 부동산 그 분양가 상한제를 연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게 계속 이제 공급이 되겠죠. 분양권 싸면 해야죠, 이거는. 100대 1이라도 해야죠. 네. 여기선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 신축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니까. 이 당시엔 여러분 신축이 많았어요. 지금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죠. 하지만 경매는 고독하대요. 여러분 경매는 100대 1로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잘하시는 분들은 단독 낙찰 받고 투리에서 낙찰 받고 신권을 받고 이렇죠. 사람들은 혼자 가는 걸음을 참아내지 못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해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매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길에는 오직 자신만의 확신과 의지가 소용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물건은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외된 곳,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큰 수익이 도사리고 있다. 경매는 철저하리만큼 혼자 가는 게임이다. 함께 가는 길에는 단 한 번. 매물을 잡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별표할게요. 함께하는 길에는 단 한 번, 매물을 잡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왜 저의 투자 그 마인드의 넘버원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좋은 물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해요. 친구랑 같이 부동산 임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해야지. 친구랑 뭐 싸울 일 있어요? 가서? 베스트 매물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너무 달라요. 경매 마찬가지죠. 그리고 경매 매물을 가지고 막 남한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로 물어보고 다니는 것 자체가 혼자 가는 게임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곳, 소외된 곳을 내가 혼자 가서 몰래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남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막 이게 맞냐 틀리냐 벌 수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묻는 것 자체가 하수고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내 물건을 막 퍼뜨린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사고 싶으면 몰래 사야죠. 몰래 사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새가 나가겠어요? 안 나갔어요? 소문내면. 요즘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요. 내가 전세 월세 맞추려면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럽니다. 친구랑 안 다녀요. 형제 자매랑도 안 다녀요. 저의 어떤 그런 원칙이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성립이 된 것 같아요. 외로웠지만 너무 좋았죠. 예전에 여러분 시티은행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 시티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억 원을 맡기면 3년 뒤에 1억 5천만 원을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이제 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조금 세게 하긴 했겠죠. 확정금리 15%. 와. 여러분, 확정금리 15% 준다면 누가 주식을 하겠냐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10% 성장할 때에는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평균 10%의 수익이 보장된다. 하지만 3% 성장에서는 평균 수익이 3%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요. 자, 지금 제로금리 이야기 나왔고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0.75%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뭐 어젠가 오늘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익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에 넣어놓을 수가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죠. 투자를 공부를 하긴 하는데 불확실한 게 많으니까 그래도 조심하면서 하는 거죠. 자, 이분은요, 경매를 1년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란 급하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를 잡아놓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시간이 나면 경매 시장을 둘러보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내가 읽으면서 참 좋다.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읽고 아기 키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나 하고 또 열심히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들고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며 이후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래요. 그러니까 경매를 1년 내내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시각이 되게 좁아지고요. 이 거시경제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투자에 집중하고 몰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식만 하는 사람도 어때요? 하락하면 뭐 사야 된다 이러고 넓게 보지 못하고 너무 좁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생업에 집중해서 돈을 벌으래요. 저축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있죠. 주변 일이 정리되고 여유가 또 생기면 돈이 또 있으면 경매 시장을 기웃거리래요. 그렇게 2년마다 한 건 정도만 기회를 잡아도 10년 이내에 분명 누구보다도 큰 자산을 갖추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 2년에 한 개만 하고요. 10년만 하면 누구보다 큰 자산을 갖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저한테 바이블이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다. 2년 동안 한 건만 사도 되고 1년에 하나만 해도 되고 어차피 뭐 지금 돈도 없으니까 돈이나 모으고 애기 어리니까 애기나 좀 키우고 이러면서 했죠. 읽으면서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또 좋네요. 이분은 돈이 없어서 놓쳐야 했던 기회들이 너무 많았대요. 아쉬움이 커서 돈을 모으면서 많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진 현금이 적어서 5천만 원 내외의 물건만 봤대요. 감정가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5천이란 얘기지 투자금이 5천이 아닙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게임이 달라졌다. 1억 원 내외의 물건을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났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실수했을 경우 잃을 수 있는 금액도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래서 모든 일은 작게 시작해야 한다. 발표할게요. 작게 시작해서 그 게임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무턱대고 큰 게임부터 벌였다가 예기치 못했던 변수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는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손실을 회복하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손실이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크다면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사에 작게 시작해야 한다. 더디고 먼 걸음이 갑갑하게 보일지라도 작게 시작해야 한다. 푼돈 버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1억 모으기 어려워도 1억에서 2억 모으기는 쉽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자기 절제와 안목이 2억을 쉽게 벌게 해주는 것이지 단순히 1억이라는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을 모아보고 벌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1억을 띡 던지면 그 사람이 2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다 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되는 사람들이 부자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팔리지 않는다면 장기 보유하더라도 손해가 없는 물건을 처음부터 찾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확신에 찬 투자라도 풀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IMF도 겪었고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다고 해요. 투기 지역으로 그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지정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좀 힘들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투기 지역 지정돼도 오르는 지역이 있었고 투기 지역 지정돼서 안 오르고 떨어진 지역이 진짜 있었어요. 바다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다. 배의 상태를 보지 않고 장거리 항해를 계획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그것은 다 아니까 당장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것만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모함에 때로 섬뜩해진다.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묻지 말기를, 당신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문제집 답만 외우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적용도 되지 않고 응용력도 없는 지식일 뿐이다 라고 해요. 시간이 지난들 안목이 길러질 리도 없거니와 해야 하는 고사하고 늘 한 발 한 발 함정 피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설사 부자가 되더라도 그래서는 아주 불안한 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언제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수익이 보이는 곳에 투자할 용기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모함이란 용기와 다른 것이다. 요즘 주식도 막 떨어진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 투자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볼까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왕초보시라면, 투자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다면 무모함보다는 저 완전 무장한 지혜,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장착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좋은 책이라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밤 11시에 제가 이 책을 왜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의 인생책 투자 마인드를 갖추는 데 도움됐던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또 새로운 책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